2024년 겨울, 반도체 업계에 이상 신호가 포착됐다. 10년간 절대왕정을 유지해온 TSMC 파운드리 제국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10년 전쟁 끝에 처음으로 반격의 카드를 꺼낸 삼성전자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다. 10년간 쌓인 치욕의 비용을 되갚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정확히 10년, 삼성전자 MX 사업부는 자사 갤럭시 스마트폰에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해야만 했다. 그 대가로 매년 퀄컴에 지불한 금액,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연수조 원 규모로 추산한다. AP 칩셋 구매 비용에 특허 로열티까지 더하면 조 단위의 현금이 매년 빠져나갔다.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이를 치욕의 비용이라 불렀다. 왜 치욕인가? 삼성은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다. 칩을 만드는 기술력은 있었다. 공장도 인력도 자본도 있었다. 하지만 자사 스마트폰에 자사 칩을 쓰지 못했다. 이유는 단 하나. 발열. 2016년 갤럭시 S7 엣지 엑시노스 8890 탑재 모델은 게임 5분이면 손이 뜨거워졌다. 2020년 엑시노스 990, 갤럭시 S20 시리즈, 카메라 앱만 켜도 열이 올랐다. 2022년 엑시노스 2200, AMD와 협업한 GPU를 탑재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발열, 스로틀링, 프레임 드롭. 반면 퀄컴 스냅드래곤 모델은 동일 게임, 동일 시간에도 발열이 10도 이상 낮았다. 소비자들은 엑시노스를 기피했다. 유럽과 한국 시장은 2등급 갤럭시라는 낙인이 찍혔다. 삼성은 자존심을 접었다. 2023년 갤럭시 S23부터는 전 세계 모든 모델에 스냅드래곤을 탑재했다. 엑시노스 AP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근본 원인은 간단했다. 삼성의 칩 설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삼성에 만드는 기술이 뒤처졌기 때문이다. 칩 설계는 아무리 완벽해도 제조 공정에서 수율이 떨어지면 발열과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삼성 파운드리 공정은 TSMC보다 수율이 낮았다. 게이트 올어라운드 전환도 느렸다. 엑시노스는 그 희생양이었다. 반면 퀄컴은 애초에 자체 공장이 없다. 칩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 설계만 하고 제조는 TSMC에 맡긴다. 그래서 퀄컴 칩은 TSMC에 검증된 N3 공정으로 생산됐다. 수율 90% 이상, 발열 최소화, 전력 효율 최적화. 결국 싸움은 삼성 파운드리 vs TSMC였다. 그리고 10년간 삼성은 계속 졌다. 2024년 기준 애플의 A18 프로 칩, 엔비디아의 H100, B200AI 칩, 퀄컴의 스냅드래곤 8젠 3, AMD의 라이젠 AI 프로세서. 이 모든 칩의 공통점은 하나. TSMC가 만들었다는 것.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첨단 공정 3nm 이하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점이다. 왜 이들은 모두 TSMC를 선택했는가? 첫째, 수율. TSMC의 N3 공정 수율은 양산 6개월 만에 90%를 돌파했다. 수율이 높다는 것은 불량률이 낮다는 뜻이다. 웨이퍼 한 장에서 1000개의 칩을 생산할 때 900개가 정상 작동한다는 의미다. 반면 삼성의 3GAP 공정은 양산 초기 수율이 60%대로 알려졌다. 이 30% 차이가 발열과 전력 효율을 갈랐다. 둘째, 안정성. TSMC는 30년간 단 한 번도 양산 일정을 어긴 적이 없다. 애플이 9월에 아이폰을 출시하면 TSMC는 6월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지각 없음, 품질 보장. 셋째, 기술력. TSMC는 EUV 장비 도입부터 게이트 올어라운드 전환까지 모든 전환점에서 선두를 지켰다. ENM 공정 양산 계획은 2025년, 삼성보다 1년 이상 앞서 있다.
삼성도 노력했다. 2019년 3GAP 공정 발표. 세계 최초 3nm GAA 기술 양산 선언.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첫 고객은 구글이었다. 텐서 G3 칩, 픽셀 8 시리즈에 탑재됐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 발열, 스로틀링, 배터리 소모. 리뷰어들은 혹평했고, 구글은 차세대 텐서 G4부터 TSMC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삼성 파운드리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2023년 기준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은 13%, TSMC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삼성 파운드리는 TSMC 대안이 아니라 위기시 백업용일 뿐이다. 냉혹한 평가였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삼성 엑시노스 팀은 침묵했다. 갤럭시 S23, S24 시리즈에 엑시노스는 탑재되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삼성이 AP 개발을 포기했다. 엑시노스는 끝났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삼성은 침묵하는 동안 근본적 재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2024년 12월 삼성은 조용히 발표했다. 엑시노스 2600, 2025년 하반기 갤럭시 탑재 예정. 업계는 냉소적이었다. 또 발열 문제로 실패할 것. 퀄컴 스냅드래곤과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 E&M GAA 공정으로 제작됐다. 그리고 핵심은 설계 전환이었다. 과거 엑시노스의 문제는 명확했다. CPU, GPU, NPU를 하나의 다이에 밀집 배치했다. 그 결과 GPU가 돌면 CPU도 뜨거워졌고 CPU가 바쁘면 NPU도 열을 받았다. 이를 열 간섭이라 부른다. 엑시노스 2600은 이를 해결했다. 방법은 열 분리 설계였다. CPU, GPU, NPU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력 도메인에 배치했다. 각 블록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열 확산 경로도 분리됐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방화벽에 비유되는 구조라 설명했다. GPU에서 발생한 열이 CPU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내부 테스트 결과 엑시노스 2600의 발열은 전작 대비 15도 이상 낮았다. 퀄컴 스냅드래곤 8젠 3화 동급 수준으로 평가됐다. 설계만 바꾼 게 아니었다. 삼성 파운드리는 E&M GAA 공정의 수율을 끌어올렸다. 2024년 3분기 기준 삼성 E&M 공정 수율은 80%대로 보고됐다. 과거 3nm 초기 수율 60%와 비교하면 극적인 개선이었다. 물론 TSMC N2 수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의 격차는 확실히 줄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등장한다. TSMC는 대만의 자산이다. 대만 정부는 TSMC의 최첨단 공정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해외 공장 설립에는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 일본 구마모토 공장, 독일 드레스덴 공장. 이들 해외 공장은 모두 5nm 이상의 9세대 공정만 생산한다. 3nm 이하 첨단 공정은 대만 본토에서만 생산된다. 그런데 E&M은 업계에서는 대만 정부가 N2 공정의 해외 이전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본다. 공식적인 규제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인식이다. 2024년 이후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대만 해협 위기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TSMC의 생산이 중단된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모든 빅테크가 타격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TSMC에 애리조나 공장 증설을 요청했다. 하지만 TSMC는 난색을 표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첨단 공정 인력은 대만에 있고 공급망도 대만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미국 공장에서 E&M을 생산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위기가 오면 빅테크는 대안이 필요했다. 2024년 하반기 실리콘밸리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메타, 테슬라, 구글 이들이 삼성 파운드리와 접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아직 계약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왜 지금인가? 첫째, 삼성 E&M 수율이 개선됐다. 둘째, 엑시노스 2600이 발열을 잡았다. 셋째, TSMC N2 접근에 제약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겹쳤을 때 판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2024년 AI 혁명이 본격화됐다. 메타는 라마3를 공개했다. 구글은 제미나이를 출시했다. 오픈 AI는 GPT-5를 준비했다. 이 경쟁의 핵심은 AI 칩이다. 엔비디아 H100은 품귀 현상이었다. 납기는 6개월 이상.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메타와 구글은 결정했다. 우리가 직접 AI 칩을 만든다. 메타는 MTIA를 개발했다. 구글은 TPU B5를 공개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칩 설계는 가능하지만 만들 공장이 필요했다. 메타와 구글의 첫 선택은 당연히 TSMC였다. 하지만 TSMC는 만석이었다. N3 라인은 이미 애플 A18, 엔비디아 H200, AMD 라이젠 AI로 가득 찼다. N2 라인? 2025년 양산 시작 예정이지만 애플과 엔비디아가 선점했다. 게다가 앞서 말한 대만 정부의 기술 보호 기조로 인해 N2 캐파 확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메타와 구글은 대안을 찾아야 했다. 2024년 말 메타는 삼성을 찾았다.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 칩 도조를 삼성 E&M으로 생산할 가능성을 검토했다. 왜 지금 삼성인가? 첫째, 삼성 E&M GAA 수율이 올라왔다. 80% 이상의 수율은 양산 가능 수준이다. 둘째, 캐파시티. 삼성은 화성, 평택에 대규모 E&M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TSMC 대만 라인이 포화 상태라면 삼성은 여유가 있었다. 셋째, 지정학. 한국은 대만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된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고 삼성은 미국 텍사스에도 공장을 짓고 있다. 리스크 분산 관점에서 삼성은 매력적인 옵션이었다. 중요한 점은 아직 계약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것이다. 메타와 테슬라는 여전히 TSMC와도 협상 중이다. 하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2024년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폭발했다. HBM3이 고대 역폭 메모리, AI 서버용 DDR5 수요가 공급을 압도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2024년 3분기에만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와 함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면 메모리만으로도 연 4,050조 원이 영업이익이 가능하다. 여기에 파운드리가 성공하면 만약 메타, 테슬라가 삼성 E&M을 선택한다면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AI 칩 한 장당 생산 단가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한다. 메타가 연간 50만 개, 테슬라가 연간 30만 개를 발주한다면 파운드리 매출만 10조 20조 원 규모다. 여기에 엑시노스가 갤럭시에 복귀하면 퀄컴에 나가던 수조 원이 내재화된다.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 이 세 부문이 동시에 호황이면 이론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은 과거 최고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58조 원이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만으로도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에 파운드리가 성공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모든 변수가 맞아떨어졌을 때의 이론적 시나리오다.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이다.
삼성이 10년 만에 반격의 기회를 잡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이긴 게 아니다. 첫째, 수율의 지속성. 삼성 E&M 수율이 80%대라는 건 현재 시점의 수치다. 대량 양산이 시작되면 수율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다. 과거 삼성 3N은 초기 수율은 괜찮았지만 대량 생산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E&M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둘째, 엑시노스 2600의 검증. 내부 테스트는 성공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평가는 다르다. 2025년 하반기 갤럭시에 탑재되고 실사용자들의 리뷰가 나왔을 때 진짜 평가가 내려진다. 만약 또 발열 문제가 나타나면 엑시노스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TSMC의 반격. TSMC는 30년간 업계 최강자였다. 삼성의 움직임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엔투라인 확장, 미국 공장 가속화, 가격 인하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결국 이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삼성이 2025년 하반기 엑시노스 2600으로 성공하고 2026년까지 메타, 테슬라와 계약을 따내야 한다. 그래야 2027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시작된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TSMC가 N2 캐파를 늘려 다시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지금이 삼성에게 10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이다. 10년간 TSMC는 절대자였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모든 빅테크가 TSMC 앞에 줄 섰다. 삼성은 대안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2024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삼성 E&M 수율 개선, 엑시노스 2600 발열 해결, TSMC N2 접근 제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이 이야기는 삼성이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TSMC 독점 체제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포착됐다는 이야기다. 10년간 단 한 번도 TSMC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던 빅테크들이 이제는 삼성을 대안으로 검토한다. 이것만으로도 파운드리 시장의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성은 10년간 졌다. 발열로, 수율로, 신뢰도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년간 침묵하며 근본부터 다시 설계했다. 그리고 2024년 말 엑시노스 2600으로 처음으로 반격의 카드를 꺼냈다. 지금 삼성이 서 있는 곳은 승리의 자리가 아니다. 10년 전쟁 끝에 처음 열린 반격의 시작점이다. TSMC 절대왕정은 흔들렸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엔딩. 2025년 하반기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된 갤럭시가 출시된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삼성의 3년 침묵이 진짜 반격이었는지 또 다른 실패였는지를. 메타와 테슬라의 선택을 통해 TSMC 독점 체제가 정말로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그리고 삼성전자가 10년간 흘린 수조 원의 치욕의 비용을 되갚을 수 있을지를. 지금은 전환점. 승부는 아직 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